오늘 이슈 오늘 이제 우리 염건영 교수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올해는 모든 거 그냥 술술 이렇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본인들이 노력한 만치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를 그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이라고 할게요. 설이니까 내년부터는 하여튼 무작정 건강하시고요. 오늘 저 꼭지를 몇 개 뽑아봤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사건 사고 엄청나게 일어나네.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너무 많이 나니까 막 그냥 사건을 다 추리는데도 힘들어요. 네. 근데 제일 속상한 건 뭐 1번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만 화가 확 나더라고요. 화나셨겠죠. 근데 뭐 화가 나도 뭐 아니 근데 이런 놈들은 빨리빨리 발견돼 가지고 빨리빨리 저 정리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겁니다. 제목이 강력반 형사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현직입니다. 현직 형사 아마 내가 보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목포경찰서 강력반 소속 강력팀이죠. 지금 반이 아니까 강력팀 소속 형사들 2명인 것 같은데 계급을 봤더니 경장하고 순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짬밥도 엄청나게 짧아요. 순경은 그러네. 얼마 안 된 친구들인데 어떻게 대낮에 술을 먹고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주변에서 말리던 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아마 무례한 짓을 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경찰에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안경찰서더라고요. 무안경찰서에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그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겠죠. 경찰관들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바로 유치장에 유치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친구들은 경찰 자격 없어요. 경찰하면 안 되죠. 말이 안 이런 사람들이 경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창피하고 말이에요. 그 더더군다나 요즘 시기에 경찰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주목받고 있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경찰 조직의 소속원으로서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그런데 교수님 오후 3시쯤에 잡혔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보통 그 야근하시고 형사분들 몇 시쯤 퇴근하세요? 내가 볼 때 얘들이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요. 강력팀이면 형사기동 근무예요. 이제 형사기동 차 있잖아요. 봉고차, 승합차. 그거 타고 이제 관내 이렇게 돌고 있고 강력 당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날 무슨 살인 사건이나 뭐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순위로 이제 과수팀하고 출동하는. 강력팀인데 그날 아마 당직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근무하고 아침에 눈 뜨면 그 전에 들어왔던 잡무들 이제 이런 거 다 처리하고 나면 한 12시 될 거예요. 그러면 12시 정도에 퇴근한다고 원래. 그러면 끝나고 가면 대체로 다 목욕탕 가거든요. 그렇죠. 집에 가 쉬든가 그래야겠죠. 목욕탕 갔다가 목욕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얘들은 당직 근무 끝나자마자 맞네요. 그도 낮 12시에 퇴근을 한 거예요. 잡무 처리하고 원래 9시 교대인데 9시 교대가 안 되죠. 잡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시에 퇴근해 가지고 둘이서 아마 조장 조원 같습니다. 경장 순경인 거 보니까. 조원하고 한 팀인가 한 조원 한 조. 그리고 이제 낮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낮술이 그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 술인데. 그리고는 이제 술 채 가지고 그러면 한 놈이라도 덜 먹어야지. 엄청 많이 먹은 거네요. 3시에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한 3시간 퍼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몸도 못 가는 상태로 이제 이 카페 커피 전문점에 쓰러진 영상은 봤어요. 이렇게 의자를 뜨더라고. 아마 뭐 정 PD님 차에서 올려줄지도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고 여기서 몸도 못 가누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쓰러지고 그냥 매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술 취한 놈이 비슬거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러면 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안하죠. 나가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장하고 이제 막 대들고 욕하고 그랬던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말리는 시민들한테도 또 그 행패 부리고 심지어는 이제
보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겠죠. 예, 그렇죠. 그 지구대 경찰관 그럼 동료가 출동한 거잖아. 그 그렇죠. 시간에. 예. 바로 옆인데. 그런데 그들한테도 이제 몸싸움하고. 가차없이 수갑 채워버리시더라고요. 가차없이 수갑 예. 채워버려야지 예. 그 용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마 얘들은 지금 형사입건이 된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데 당연히 얘들 보면 뭐 업무방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놈이서 사람 때렸으니까 공동폭행 되겠네요. 그럼 두 가지 죄로 아마 형사입건이 될 것 같고 뭐 제가 판단하던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한 건 아니니까 구속 사안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얘들 뭐 벌금형 전과 이상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징계로 처리될 가능성은 많아요. 네, 징계 뭐 파면. 근데 뭐 순경에서 감봉은 갈 데가 없는 거고요. 네, 경장 같은 경우는 강등하면 순경으로 바뀌는 거고. 네. 이제 뭐 그런데 그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는데 적어도 뭐 내가 볼 때는 이건 파면 내지는 해임에 해당할 겁니다. 교수님 그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저는 외국 경찰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 경찰의 그 3대 문제가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데 첫 번째가 이제 폴리스 브루탈리티. 가혹행위 있잖아요. 때리는 거. 예, 그다음에 고문하는 거. 예, 그다음에 레이시즘이라고 해서 인종차별 법 집행하는 거. 미국이 특별한 케이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시민 대상 공격행위예요. 비업무 시간에. 그러니까 업무 아닌 시간에. 네, 이 세 가지는 강력하게 응징을 해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도 이건 해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 업무상 이제 뭐 폭력을 행사했다, 총기 발사했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뭐 직무 과정에서 그런 거. 뭐 정당행위네 그러고는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시즘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하려고 이제 흑인하고 백인하고 동양이랑 섞어서 요즘 경찰 많이 뽑잖아요. 그거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얘네가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 뭐 술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다던가 빨개 벗고 다녔다던가 뭐 이런 게 많나 봐요 경찰도. 근데 이제 보면 이 세 번째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공격행위를 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그냥 집에 보내요.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내요. 왜 그러냐면 이 지방경찰 시스템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대충 처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이나 그 경찰 지방청장들 있잖아요. 선출될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는 게 네가 세상에 보호해야 될 주민을 대상으로 이런 공격행위나 이 민폐 무례한 행위를 한단 말이야. 이거 용납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의 아니게 가중 처벌받는 거예요. 네, 최근에 교수님 그거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 나와 있는데 한 경찰관이 카트 있잖아요. 그 저기 골프장 쓰는 카트요. 이거가 막 도로를 다니는 거예요. 최근에 저 유튜브에 나온 건데 그 옆에 경찰서였어요. 그 카트가 다니는 도로가요. 그 옆에 있는 경찰 그 순경이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그 노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경찰관이 신분 밝히고 여기는 도로인데 도로에 왜 카트를 끌고 다니셔요? 아저씨 아줌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금 때릴 테니까 각오하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수첩을 하나 꺼내요. 딱 펼쳐요. 그게 뭐냐? 나 옆에 있는 다른 경찰서 경찰청장인데 봐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거 난리였었잖아. 네. 그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바디캠에 다 찍힌 거죠. 그래서 바로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 집행을 한다면 저는 교수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날려야 돼요. 날려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신용의 문제가 발생해요 경찰에. 신뢰의 문제가 전체 조직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맞죠. 저도 파면 해임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신분 박탈하는 얘기예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더군다나 경찰 조직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조직에 대한 사랑마저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교수님 지금 경찰이요. 그때 민주화될 때 저 어릴 적에요. 그때 위기 상황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면? 네.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판인데 경찰 조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판에 더더군다나 이 경찰 소속의 소속원이라면 이 시기에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되는 게 그래도 그 경찰 조직 내 조직원으로서의 그게 도리예요. 근데 그마저도 안 지키는 놈이 무슨
밖에서 국민을 내 생명같이 지키겠습니까 이거? 거기다가 이제 교수님 이게요 관내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목포하고요 무안하고 중간에 남학이라고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긴 것 같아요 느낌에. 예, 남학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관날만 바로 2개 경찰서가 인접한 거지 실제 자기 관내에서 일을 벌린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저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리는 게 원래 선고유예까지 계산하거든요. 네, 네. 재판에 회부되면.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거는 형사처벌에서는 선고유예 이상이면 이제 파면 사유가 되는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감찰이 따로 네.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 전문 따로 이제 징계 절차를 따로 밟는데 이거는 네. 제가 볼 때 파면 사유예요. 예. 뭐 품위 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얘들은 신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장하고 순경이면 경찰 짬밥도 얼마 안 됐어요. 네. 벌써부터 이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애들이 그 주민들 무서워할 줄 모르고 안 되는 조직에 대한 애착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면 같이 배 타고 경찰 조직에 가면 안 되죠. 네. 이거는 경찰 전체 조직에 먹칠한 거니까. 네. 거기에 상응할 만치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떠나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렇게 술통제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총을 들고 다니는 형사를 해요. 그 얘기 지금 내가 하려고 그랬어. 네. 경찰관이 적어도 경찰관 술 좋아해요. 무관이잖아요. 먹어요. 그러나 술을 먹어도요. 내가 의식을 잃을 정도가 돼가지고 내가 통제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까지 술을 먹는다고 그러면 경찰로서 자격 없어 이미. 네. 그건 자격 없어요. 무관인데. 이건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네,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자질이 좀 부족하다 보여요. 진짜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고 항상 예전에 내가 모시고 있던 형사 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식을 하면 이제 술을 많이 먹어요 형사들이. 네. 형사들 병나발 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마셔 오늘 다 마시는데 그러나 딱 하나만은 네 주량에서 2잔만 남겨놔. 내 주량에서 2잔만 들어오라고요. 각각 다 술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나 니들이 먹을 수 있는 한계치에서 2잔씩만 비워놔. 그 2잔은 왜 비워는? 야 인마 2잔을 비워놔야지 혹시 무슨 사건이 나면 나올 수 있잖아 비틀거리면서라도. 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이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이제 우리끼리 빈정거리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죠 그분. 네. 그분의 그 말이 좀 새록새록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품격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술 그렇죠. 먹어도요. 그러니까 네가 술 시큼 먹고 하는 거 좋은데 2잔씩은 남겨놓으라. 2잔만큼은 비워라. 그 얘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옳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저도 2잔은 비워놨던 것 같아요. 2잔. 이거 위험해요. 술 만드는 거. 이거는 경찰 조직에 사과하고 나가야 됩니다. 잘못한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이거 좀 유감이고요. 네. 또 이런 얌치도 있더라고요. 예, 택시 가로채는 경우가 얌치에 저 폭력성에 아주 가지가지 하더라고 이거. 예. 이게 이런 사람 있나? 근데 이런 사람 있나요? 택시 제 몇 번 가로챔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이제킹을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해서 나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IM 택시 불렀는데 제가 당한 상황 말씀드릴게요. 불렀는데 이제 거기 한 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교수님 시켜보셔서 아시잖아요. 차 번호가 뜨잖아요. 기자 얼굴 사장님하고. 근데 이러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뭐가 와. 근데 깜깜한 그때요. 한 새벽 1시쯤 됐거든요. 근데 딱 섰는데 제가 확인하려는 순간 한 여자분 시간이 타는 거예요. 그 택시에. 예. 그게 출발을 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어이가 없어갖고 저 있는데 이제 택시는 안 오는 거죠 계속. 그래갖고 이제 번호가 뜨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까 태운다고 그래서 태웠는데요. 가고 있는데 이러는 거라. 그래 어이없어갖고 아까 그 여자분 그분 탄 거 맞죠? 그래 느낌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또 방향 바꿔서 간다고 그래서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카톡 같은 경우는 자동 결제이기 때문에 남의 돈 빼앗 나가니까 안 되겠네 있는데 그때 그거 가능했던데. 예. 이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멍 때리고 있었죠. 근데 그런 하이제킹이 좀 몇 번 당한 적 있어요, 제가요. 택시를 하도 많이 타니까. 그런 얌치들도 있나? 그냥 가자고 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게 그 회사의 브랜드에 직접 가입이 됐다던가 관리받는 경우에는 그게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용료나 조금 이제 가입을 해서 무상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일종의 그냥 거기 선에만 올라타서 쓰시는 그 택시 개인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가는 거지. 멀리 간다니까. 안 되지. 여기도 그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당해보면 알아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지. 근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 아마 그 예약 택시 이 택시 기사분이 이제 가로채기를 하니까 왜 당신 가로채기 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이제 그리고 제지란 모양이죠. 그리고 네. 운행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 기사분을 두들겨 패가지고 네. 기사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5일 있다 깨어났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이분 저 진짜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그러네요.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고 했던 남성이 이 벌인 폭행, 무차별 폭행입니다. 네. 아마 밤 12시가 다 될 때쯤 네. 아마 그 가락동 시장 인근에서 이제 한 남성이 서 있다가 택시가 딱 도착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그랬겠죠. 콜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시죠. 물어보면 자기가 콜 안 했으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럼 타세요 하고 놔뒀겠지. 네. 탔어. 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기사분이 이제 뭐 물어봤겠지. 네. 근데 이거 아니거든. 그냥 집어탄 그러니까 거지. 딱 쓴 거야. 네. 그리고는 이건 아니죠. 이거 예약도 안 해놓고 거짓말하시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어떡하냐. 결국은 뭐 이 저 택시 밖으로까지 나와갖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먼저 아까 우리 염 교수처럼 먼저 예약했던 이제 그 여성분이 가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 하러 선생님, 왔겠지. 이건 내가 예약한 거예요. 그러겠네. 선생님 타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기사분인지 당연히 선생님 내리라고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이랬겠죠.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한테도 그냥 주먹 휘두른 거예요. 그 얼굴 때려갖고 코피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성분의. 그럼 코뼈 부러졌다는 얘긴데. 이 사람 이거 왜 이래? 웃기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60대 이 취객 때문에 네. 택시기사분 쓰러져가지고 5일 동안 그럼 가족들은 5일 동안 못 깨어나면 죽는 거잖아. 그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예, 심정지가 싸우다가 의식을 아이고. 잃고 그 참나 이게. 그럼 거기서 잡혔어요. 여기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죠 지금. 그 시간에 아마 도망간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마 이 사람이 저 경찰이 수사해서 검거한 것 같은데. 검거했구나. 야 이건 근데 이게 야,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운행하는 그 기사분을 폭행하면 특가법상 가중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멈추고 나서 택시 밖에 나와 가지고 예약한 여자 손님 때리고 택시 기사분 때려 가지고 쓰러졌으니까 이거는 뭐 상해죄나 폭력으로 처리가 되고 특가법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운전자 상해가 적용이 그렇죠. 안 된 그게 안 된 거죠. 아유. 멈춘 상태 밖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센 형량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때 5일 동안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고요. 네. 택시 기사분 그 가족들은 5일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5일 이후 깨어나지 못했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또 택시를 하도 많이 타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지역 지방인데 이제 택시가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제가 탔거든요. 세워가지고 길 가는 길 탔는데 타고 이제 출발하기 전이니까 문은 아직 안 잠겼잖아요. 윙하고 출발 안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니 누가 하나 또 뒤로 또 타. 그래갖고 이제 당황해갖고 이제 그게 원래 납치할 때 그러는데 기사님이 당황해갖고 이제 저 일행이에요 그랬더니 뒤로 봤더니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그래갖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기사님이 왜 탔어요 뒤에 아가씨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합승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합승하라고.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서 너 어떡하지 고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불법 자체 이 자체 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기사님 저분 데려다 주고 저 내리고 뒤에 거 탈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사장이 덜 꽉 잡는 거라. 팔을. 진성자. 어디 가요? 그런 거예요. 진성골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원래 탔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리라고 당신. 그랬더니 막 여자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저 못 내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싸움이 났는데 지금 이제 멍때리고 앉아 있는 거나 난 이거 어떻게 해지 이러고. 근데 나중에 이제 기사님이 내려갖고 뭐 강제는 아닌데요. 문 열고 나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저를 이제 싣고 이제 부산역 가셨죠. 그러면서 저분이 만약에 단독으로 탔으면 내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또 손님이 거기서 계속 계셔주니까 나 내보낼 수 있었잖냐고. 저런 경우 가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진상들 말이에요. 진상들. 그러니까 전혀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뒤에 타신 택시 기사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술 먹고 네. 그렇게 진상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택시 운전하기 힘들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술 처먹고 그냥 내릴 때쯤 되면 코 골고 자빠이 자고 네 맘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그다음에 막 안에다 오바이트 다 해놓고 장난 아니래요. 그건. 정말 그런 진상들 때문에 내가 택시 운전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사분한테 들은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한 분은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이번에 교수님 개인 택시 부재 해제됐잖아요. 몇십 년에 해제하신 거라면 가나다로 하신 거예요. 해제가 됐는데 그 기사 사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선생님 이게요 부재 해제돼도 심야엔 택시 모자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개인 사장님이. 그래서 왜요 부재 해제됐으면 3분의 1이 더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몇 살로 보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낮춰서 말씀드렸거든요. 70은 넘어 보이시는데 60대 중반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유 네 70대 중반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젊으셨는데 이분 말 택시를 자기가 40년 가까이 했는데 60 넘어가니까 밤에 진상 떠는 걸 못 보겠더래요. 심도 붙이고 맞아. 자식보다 어려지면 이때부터 이제 정말 직직하고. 고개 체감이 있는데요. 자식 벌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60인데 30대가 막 뭐라 그러면 에휴 버릇없는 놈 내 아들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60대가 됐는데 20대가 그러잖아요. 못 참는데요.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 택시 기사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가 60대가 넘어갈 건데 개인사 택시 사장님들이 밤에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 철칙이 뭐냐면 7시에 나오셔갖고 출근하는 시간 한 바퀴 돌고요. 점심시간에 밥 드시고요. 5시쯤에 퇴근하신대요. 왜? 연금 그냥 받고. 그거는 그나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의 여지라도 있지. 법인 택시, 회사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마저도 못 하잖아요. 그만두신대요, 그냥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래 못 있고 못 이제 그만두고 계신대. 그러는데 참 왜 지 좋자고 처먹은 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그러니까 되는지 오히려 교수님 말씀대로 술을 안 먹고 그냥 진짜 급해서 타는 사람도 피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근데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 이 먹튀 이렇게 많대요, 택시 사장님. 맞아. 그래가지고 내려서 뛰면 못 쫓아간다더라고. 환장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것도 얼마 안 된 사건인데 교수님 저희 송파에서 탔는데 택시 사장님이 제가 이제 목동이니까 한 3만 원 나오잖아요 밤에. 그래서 그래도 손님 때문에 내가 좀 커버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방금 앞에 송파에 어디 빌라촌을 갔는데 연립 있는데 애가 갑자기 우당탕 튀어나가더래요. 젊은 애가. 못 쫓아가? 못 쫓아갔대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거 나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시죠 그랬더니 신고하면 나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일도 못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경찰이 예. 그거 추적하지도 또 않아요. 예. 그래갖고 자기 느낌에는 그놈 새끼가 상습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근데 하더라도 경찰이 CCTV 분석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 이제 저 발생 보고하면 형사들이 가가지고 예. 당장 그거 추격하는 건 아니고 또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시비 안 내고 가는 거는. 그러면 저 사건이 접수되면 CCTV로 계속 분석을 하면서 동선을 따라가고 찾아내야 되는데 정말 그 택시비 때문에 들어가는 종이값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사분들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신고 안 하시고 에이씨 오늘 똥 밟았다 재수없다 그러고 퇴퇴거리고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차차들이 잡아드려야죠.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보니까 이거는 전부터도 누차 얘기했는데 운전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에서도 좀 보조해주고 네. 법인 택시 같으면 법인 택시에서 좀 뭐 부담을 해가지고 기사분 그 칸막이 만들어주는 거. 네. 이거 그게 그 혹자는 그러더라고. 플라스틱 형태로 만드는데 그것도 강제로 치면 부러져요. 부러져도 장애 주는 겁니다. 칸막이가 있다는 개념부터. 심정적으로 칸막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기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칸막이 좀 만들어주고 일본 가면 다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택시비 지불하고 나서 기사분이 문 안 열어주면 안 열려요. 못 뛴다고요. 좀 화끈하네 여기는. 거기는 돈 지불하고 나면 기사분이 열어줘야 문 열립니다. 택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칸막이도 교수님 요거 하나만 첨언하고 마무리할게요. 칸막이도 있더라고요. 어떤 택시를 탔는데요. 아, 본인이 돈 들여서 한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좌우지간 방법용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효과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제어 효과는 있대요. 교수님 말씀대로. 맞아. 근데 그분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먹은 게 손님 지금 앉아 있는 자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 뒤로 구도 편하게 앉아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구부리고 때리는 게 편할까요? 발을 올려갖고 그냥 기댄 상태 발을 날리는 게 나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그 생각 못했던 거예요. 발로 찬다 이거지. 발로 날리는 게 낫겠죠. 그랬더니 발 날리는 방법 없어요. 그냥 기절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그 강한 걸로 지자체에서 보조해줘갖고 좀 그러니까. 방탄 효과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 얘기 듣고서 또 배웠어요. 제가 그냥. 아니 그거 해야 된다니까. 예. 그 얘기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게 법인 택시에서도 자기 소속 기사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그렇죠. 안전이 중요하죠. 만들려고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네. 이런 데서 뭐 반반 부담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전기사들의 어떤 그 안전을 확보해줘야죠. 그래 밤에 날 데려다 주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시스템은 저는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택시비 완불되고 난 다음에 내리고자 할 때 열어줘야지 문 열려서 내릴 수 있는 거. 그거 참 아이디어네요.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예, 보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예. 또 어떤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큰 사업하다가 그냥 부도 맞고 해가지고 진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와서 투잡 뛰면서 막 그 택시 운전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면서 막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술 쳐드시고 행패 부리고 하는 건 죄악입니다. 죄악. 네, 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네. 이 기사분 정말 다행이에요. 예, 생활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5일 만에 깨어나셨다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한동안 내가 볼 때 이분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일을 못 하실 것 당분간.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분 생계는 또 누가 책임지나. 예, 예. 아유 깝깝해요 이거. 아유 속상한 얘기를 연초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주제가 저희가 그렇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늘 일상이 다루는 게 사건이다 보니까 예. 구독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노래 부를 수도 없잖아요. 염 교수 노래 부르고 나 노래 부르고 아이고, 정 PD 노래 아무도 안 부르고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저는 오히려 어쨌거나, 예. 우리 구독자님들을 고문하는 행위와 같으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그냥 지가 잘하는 사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교수님. 이것도 또 웃기더라고. 이것도 나 이거 그 편의점 뉴스에 나온 거죠, 교수님. 예. 편의점 차 들이받은 거예요. 예. 비닐봉지 안 준다고 침 뱉고 폭행했는데 차량을 몰고 편의점 박살내 버렸어요. 비닐봉지가 이유예요? 예. 한 40대 남성이 술이 취한 채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이죠. 예. 편의점으로 돌진해 가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아이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2달 전에 이제 안 줘가지고 소란을 피우다가 아마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던 것 같아요. 업무방해나 뭐 이런 걸로. 예.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꼭 품고 있었어요. 조잔하기는 지가 잘못해놓고 감정 갖는 건 이건 앙심이라고 얘기하나? 앙심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비닐봉지 얼마나 한다고 100원짜리? 이게 거제경찰서에서 이제 그 취급한 사건인데 이건 아마 구속영장 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죠. 음주운전에다가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만약에 거기 사람이 제대로 치웠으면 어떡해? 아우 이게 큰일 나죠. 14일 날 밤에 10시 반이래요. 밤 10시 네, 반. 밤 10시 반에요. 본인 차로 거제시에 있는 한 편의점으로 그대로 돌진한 거예요. 그래갖고 상점 내부 짓기 완전히 아장내 놓은 거죠. 다행인 거는 그 편의점 점주가 네. 계산대 안에 있는 바람에 가까스로 이 차를 피할 수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저기 물건 정리하고 물건이나 정리한다고 밖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왔으면 차에 깔려서 사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의죠. 예. 더더군다나 보복범죄죠. 그걸 보복범죄네. 고소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저 사건 발단은 작년 11월 24일이에요. 작년이에요. 작년 11월 24일 날 저 편의점에 와갖고 검정 비닐봉지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요즘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돈 내야죠, 그리고. 그 요즘에 저 비닐봉지 안 줘요. 예, 저 비닐봉지 안 준다고 화가 나면서 그때 난동을 부렸고 그것 때문에 아마 신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감정을 품은 거예요.
아니 종이봉투를 달라고 그래야지. 신문을 달라고 그래. 요즘에 웃기는... 환경 문제 때문에 안 쓰는데. 야, 그런데 그거를 2달 동안 꽁하게 생각하고 있다 술 한 잔 딱 먹으니까 생각이 난 모양이죠. 편의점이 보이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음주운전하고 하다 생각난 거예요. 그렇죠. 술 먹고 운전한 거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저 편의점으로 돌진을 했는데 편의점 뚫고 들어온 뒤에도 또 그 저 점주분 멱살 잡고 폭행을 이어갔대요. 아, 내리자마자 또 달려들어갖고. 여기 사진 이거구나 지금 멱살 잡는 거. 야, 왜 이래 이 사람? 그 뭐 본인 입으로 뭐 나는 공밥 먹을 만큼 먹어본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거 봐서는 전과 많은 사람인 것 같다고 지금 점주는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표시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아마 경찰에서 거제 경찰서에서 이거는 특수재물손괴지. 그렇죠. 특수재물손괴. 플러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걸로 아마 이 40대 남성 구속영장을 아마 신청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고소나 신고를 해갖고요. 네. 저 사람 형사처벌 진행 중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보복범죄 적용돼요. 그건 저 특가법으로 적용합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내가 볼 때 일단 지금 외견상 보이는 혐의가 이제 특수재물손괴죠. 차로 편의점 돌진했으니까. 그런데 그 돌진한 이유가 요전번에 비닐봉지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행패 부려서 그거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 신고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어서 보복의 목적으로 지금 밀고 들어왔다. 그럼 특가법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럼 내용상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진술은 어느 정도 그러면 특가법상에 보복범죄로 해가지고 이 사람 실형살이 할 겁니다. 아, 세네. 그러니까 나를 신고했다고 해서 감정이 상했거나 나를 고발해서 감정이 상해서 했다거나 합의를 안 해준다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등등이 다 보복이에요. 보복.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특수재물손괴는 지금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얘기고요. 자세히 조사가 되면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검정 비닐봉지 안 준 것 때문에 신고했고 신고한 것 때문에 감정 상해서 음주 운전해가지고 돌진했다 그러면 이거 특가법이에요. 특가법이면 이 사람 구속돼가지고 실제로 재판받고 꽤 살 겁니다. 그럼 이 점주인 어머니는 지금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계시겠네. 그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두통, 뭐 어지러움, 메스꺼, 뭐 저 충격받아서 그러고 이분 또 당분간 못 나가요. 이거 어떻게 나가요, 무서워서. 이제 편의점 일 못해요, 이분 무서워서. 뭐 그런 거 등등. 민사는 민사대로 또 따로 따집니다. 이거 아마 파손한 거에 대한 민사는 또 따로 제시할 수 있어요. 형사하고 별개로. 근데 이 정도 인간이면 이거 물어줄 돈이 있나 싶긴 한데요. 이런 차는 있는 그 차가 뭐 요즘엔 뭐 몇 푼이나 해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참 그런 불행한 얘기지만 누가 나한테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유 없이 공격을 했는데 맞더라도 좀 사람 운에 맞춰서 맞아야 된다 이렇게. 그럼 있는 놈한테 의다 터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료비라도 받는다. 치료비 못 받는 거 그런 뭐 사실 서글프지만 그래요. 이게 정말 뭐 무슨 알 두 쪽밖에 없는 놈한테 맞으면요. 정말 맞고도 지는 가서 살으면 것만이지만 맞고도 나는 어디 가서 저 보상받을 길이 없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보험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내 보험회사에서 나 먼저 치료해주고 보상해준 다음에 뭐 알 두 쪽밖에 없는 그 친구를 상대로 이제 민사를 걸죠. 부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놈은 평생 동안 나와가지고 직업 가지면 바로 저거 들어가니까 계속 뽑아가는 압류 거예요.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는 또 시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처럼 마지막 그 타이밍에 요거는 좀 시원해요. 내용은 속된 말로 역 같은데 기분 아주 불쾌한데 말이죠. 그래도 처리된 거는 좀 속이 시원해서 막판에 요거 골랐습니다. 흡연 단속한다고 저 아버지 뻘 되는 공무원 막 저 20대 여자의 어린 것이 빗덩어리가 니킥 했잖아요. 니킥 한 거예요? 그거 그 영상 뜨고 했었는데 우리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 딱 피다가 당연히 그 연세 드신 분이지만 공무원이에요. 그분이 가서 하지 말라고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이랬더니 이제 막 니킥하면서 시비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시비했다고 막 떠들면서 행패 부린 여자 있잖아요. 여기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예요. 아까 그 20대 여성 빗덩어리라고 얘기한 건 20대 여성 전체를 지칭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60대 공무원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빗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딸 같은 애, 딸 손주 같은 정도잖아요. 네. 그런 애한테 그 주워 맞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네, 상해 및 폭행. 상해 및 폭행.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 네.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짜리 이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와, 실형 선고하셨네요. 예, 이거 제대로 실형 떨어진 것도 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버릇 잘 고친 겁니다, 이거. 야, 판사님 왜 결단력 있으시네. 여기 보니까 작년 10월 19일 날 그 밤 8시 반에 강북구 번동이요. 예, 강북구청 그 사거리에서 또 지나가는 차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차를 발로 막지. 이 여자 좀 이상해요. 그랬던 혐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갖고 따지면 얼굴에다 침 뱉고. 이거 완전히 동네 깡패야, 동네 깡패. 왜 그래?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번 달 이제 26일 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이제 흡연 단속하는 그 공무원 아버지 뻘 되는 공무원 때려가지고 공집방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산됐네요. 도로 막아놓고 지나가는 차 막 막고 막 발로 차고 침 뱉고 한 거 그거 하나 하고 이 공무원 분한테 폭행한 거 하고.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운 네 기기야 이거? 공무원증 내면서 단속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었대요. 무릎을 찍어요? 그 네 기기잖아. 네 기기. 어디 UFC에서 말하는. 무도를 배웠나?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60대가 뭐 힘이 딸려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상대가 여자니까 이거 또 공무원 신분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표현대로 엮이는 게 싫어가지고 엮이기 싫어서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한 2주 정도 병가까지 냈었다고 그래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리고 아까 그 차 막아놓고 그랬던 거 또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니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 태극기 거치대도 손괴하는 등 폭력 그 범행을 반복해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아니 태극기 거치대를 왜 뜯어내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이 정신감정 받아야겠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정신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요거 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 안 한 이유는 일단 형 집어 넣어놓자 그래갖고. 일단은 뭐 구속시켜 놓고 아마 진료하겠죠.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속수무책이고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저기 그 장항선 아시잖아요, 기차. 저희 천안 지나가지고 익산 가는 거 있거든요. 장항선. 그 여자분을 2번이나 봤어요, 제가. 왜 그 여자를 그 이상하게 2번을 봤어요. 그 기차를 한 달에 한 번씩 그쪽 서산부터 해갖고 뭐 서천, 보령, 강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가을인데 자다가 깬 거예요. 무궁화호안에서요 한 여자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그 영무원 그 그 차장님 있잖아요. 검표하시는 분. 차장님한테 막 욕을 하는 거라. 왜? 그래가지고 모르죠. 저는 몰라서 깼죠. 깼는데 그 기차에 한 40명, 극한에만 40명 타고 있었거든. 60개 자리인데. 근데 거기서 막 난동을 부리고 뭐 이 사람이 날 몸을 만졌다는 둥 뭐 경찰을 부른다는 난동을 부리는데 20분 동안 그렇게 난리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역에 갔더니 그 철도사법 경찰 있잖아요. 거긴 계셨나 봐요. 2명이 올라오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막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재작년에도 봤었거든요. 또 그래? 네. 근데 그분이요 거기서 그 본 게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앉은 자리 있잖아요. 손잡이에 지가 막 부딪히고요. 계속 몸에 상처를 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뚜렷이 봤거든요. 저하고 좀 멀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좌우지간 자기한테 공격적이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면 응징을 해야지만 속이 풀리는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도 그거하고 유사한 케이스가 아닌가.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문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근처에 계신 여자분 남자분 5명이 제지를 했거든요. 그 여자분을 제지를 했는데 안 먹혀요. 이렇게 말리니까 다 지금 다 몸에 손댄 거야? 당신 지금 특수폭행이야? 뭐 이러면서 죄명도 아주 자판기더만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 거죠. 근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여튼 이 여자 같은 경우는 27살이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그 주먹질하고 얼굴에 침 뱉고 모욕감 주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
1년 6개월 실형 사는 동안에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반성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 여자 내가 볼 땐 정신이 좀 아픈 여자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폭력성에 대해서 충동 조절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교수님. 이 여자는 좀 그렇게. 근데 그나마 어찌됐건 요거 그나마 실형 준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원합니다. 네. 네? 판사님 혼 나야 됩니다. 이거. 판사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저 이거 잘했어요. 혼 잘 낸 것 같습니다. 네. 저 정혜원 판사니까 은혜의 자가 쓴 거 보니까 여성 판사님 같은데. 정의는 이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네. 아주 저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오늘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날이 23일일 겁니다. 23일 이제 어제 아마 저 설 지나고 오늘 이제 좀 지친 가운데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아마 이거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